광주와 전남에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오늘은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와 함께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핵심 공약으로 기본사회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구상이 광주와 전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교수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어제 네. 잠을 좀 못 잤어요. 잠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님이 좀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한미 정상외교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1시 반까지 가슴 졸이면서 네. 보다가 두 분이 좀 그래도 케미가 좀 맞는구나 대화 과정에서 그래서 좀 마음을 놓았는데요. 사실 실용외교가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로는 그렇게 성과를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4대 강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또 우리 어떤 정부의 여러 사무실장부터 여러 내각의 장관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는 모습에 좀 뿌듯한 마음도 있었고요. 국내적으로도 요즘 부동산 네. 문제라든지 증시 문제라든지 안전사회 문제라든지 3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어제가 좀 고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용외교 부문에서 이제 미국이 좀 명확한 한국의 입장을 밝힐 걸 좀 요구하지 않을까, 중국에 대한 견제 동참을 해라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 외로 그런 직접적인 질문은 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그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네. 어려운 난관과 고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 이제 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이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네. 중국 시진핑 어떤 이 주석에게도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 같고 김정은 네. 이 국방위원장에게도 약간 그런 어떤 이 사인을 화해의 저수체라든지 평화에 대한 본인의 피스메이커. 네.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하면서 좀 아재 개그 같긴 했는데. 되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아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작이긴 한데요. 네.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실용적인 실리적인 성과를 낸다는 부분은 사실 쉽진 않은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기대해 보게 하는 그런 어제 어떤 이 하루지 않았는가.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이네요. 네. 그렇긴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피스메이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평화에 대한 이 본인이 기여하고 싶은 그리고 또 공로를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이 조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북한 문제와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그런 실마리가 또 되지 않을까,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열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큰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스메이커가 됐던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화해와 그리고 정말 5천만 동포와 북에 2천만 이제 3천만이 아마 좀 덜 될 텐데 함께 번영의 어떤 이 한민족으로 나가는 길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5대 강국, 6대 강국 여러 분야에서 그러잖아요. 네. 정말 제대로 된 앞으로 선진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시일이라고 하면은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있잖아요. 예. 거기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런 평화의
어떤 순간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도 나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시진핑 다음 주에 중국에서 또 개최하고 하니까 참여하실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문제가 또 트럼프 자신이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 푸틴하고도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면에서 보면 러시아와 가까운 현재 북한의 상황,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우리가 고려하면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다면 에이펙에서 각 주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적인 네. 사건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봅니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응원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예. 국정기획위원회가 핵심 공약으로 밝힌 이 기본 사회를 통한 복지 실현 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기본 사회란 어떤 정책인지 한번 짚고 갈까요? 사실 이제 기본 사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뭐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뭐 4차 산업, AI 등등 이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어떤 그 생산성은 엄청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재화, 물건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대부호들도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걸 소비해 줄 수 있는 어떤 이 계층이나 소비해 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줘야만이 네.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떤 이 재화를 생산해냈을 때 자기의 어떤 이 이익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어떤 고민의 결과로 그렇다 한다면 기본 사회라든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부터 이제 출발을 네.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뭐 서비스, 의료나 주거, 돌봄을 이제 보장하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기본 사회 정책에 그 농어민 기회소득도 있죠. 예, 농어민 기회소득이라든지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든지 뭐 청년수당이라든지 뭐 요즘은 이제 전남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수당이라든지 네. 다양한 형태로 뭐 광주광역시는 기회수당, 서울시도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야당도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서울시에서도 안심소득이라든지 다양하게 네.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시험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것도 있고 뭐 예.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기본 사회 정책이 실현이 되면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대표적으로 농업인 그것도 얘기를 하셨고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 각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들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이제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요즘은 이제 요즘 기본소득 입법 발의안에 보면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족으로 4인 가족으로 하면 30만 원씩 12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하면 기본적인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래서 예술인이다. 문화예술인들이 사실 수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엄청나게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요즘 K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우리 문화예술적인 그런 힘들도 우리 국가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예로 삼지만 그래서 그런 취약한 부분에 적극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그 적극적으로 실험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소득 중에서도 사실 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지금 이제 이 논의가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농어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3만 이하의 전국 그 지자체 중에 울릉도 6천 명에서 뭐 만 몇천 명, 뭐 26곳 이상이 3만 이하의 인구입니다. 땅으로 보면은 뭐 거의 뭐 서울시에 맞먹는 군도 있는데 네, 거기는 벌써 1,000만인데 3만도 안 되는 그런 불균형적인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우리가 먼저 고민하는 이유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가지고 그 지역에 뭐 젊은이들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이 지역민들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지역의 어떤 그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고 또 인구 감소를 좀 해결할 수 있고 또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요즘 농어촌 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멸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고 또 예. 걱정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기본소득까지 이렇게 예. 발전을 하게 된 건데 예. 취지는 참 좋은데요. 예. 문제는 또 재원이겠죠. 예. 이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나요? 사실 이제 재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새로운 분야들이 또 그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햇볕연금이라든지 바람연금 우리 신안에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공영 개발을 통해서 그 햇빛 에너지의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전체 나눠주는 형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뭐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토지세라든지 뭐 새로운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세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또는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측면에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가용 예산을 이쪽에 좀 투여를 해서 그 재원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지금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 사실 수십조의 어떤 네. 그 큰 돈이 드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6곳의 3만 이하의 인구에게 먼저 지역 소멸 인구 감소가 극심한 지역부터 하면 거기가 보통 한 50만 인구 정도 돼요. 그래서 30만 원을 12개월 동안 그 지급을 하면 1조 8천억 됩니다. 네. 근데 십수년 전부터 뭐 출산 지원금이다 해가지고 1년에 20조, 현재는 뭐 40조 가까이 투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1조 8천억을 한 예산 대비 농어촌 기본소득이 훨씬 더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주로 뭐 우리 임미애 의원, 이계호 국회의원, 용해인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그 시범 사업으로 네. 입법 발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고 하위 아까 그 3만 이하의 극심한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부터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시범 사업이면 이제 그 예산은 더 적게 듭니다. 네. 그래서 빨리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전국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소멸 위기 지역까지 조금 더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시범 운영해보는 게 어떻느냐 약간 이런 또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10만 원씩 전 국민에게 하면 1년에 한 60조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600조 정도 되는데
10%를 갑자기 여기에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네. 그것도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필요한 곳에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전남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또 주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가야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30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